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은 텅 빈 고자랑 평생을 살라고? 우성그룹 3대 독자가 고자라니. 불량품이라니. 재혼한 아내의 서슬퍼런 조롱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불임 진단서. 절망에 빠져 눈속을 질주하던 공주역은 5살배기 두 아이와 부딪힐 뻔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사고는 공주역에게 비극이 아닌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저씨 차 비싼 건데 망가졌으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돈 없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제 몸보다 남의 차를 걱정하던 아이의 발목에서 가문의 비밀스러운 반점을 발견한 순간 공주역은 자신이 5년 동안 거대한 음모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가 이 완벽한 지옥을 설계한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성그룹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세라가 화장이 짙게 번진 얼굴로 공주역을 쏘아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나와 공주역의 구두 앞까지 미끄러졌죠. 박세라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성적표야. 확인해봐. 주역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맨 윗부분에는 우성재단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내용을 훑어내려가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라가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상에 우성그룹 3대 독자가 고자라니. 불량품이라니. 주역이 손에 들려있던 종이를 구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박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게 가짜겠어? 그걸 나한테 따지면 어떡해? 앞으로는 나도 내 인생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 주역이 구겨진 진단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세라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껍데기만 멀쩡한 남자지 속은 텅 빈 고자랑 평생을 같이 살라고? 나도 여자야. 그룹 후계자 낳고 대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주역이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박세라가 가방을 챙겨들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거 고맙게 생각해.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내일 보낼 거야. 거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창식 부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공창식은 주역의 사촌형이자 우성그룹의 부회장이었죠. 공창식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주역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주역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사람 몸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니? 공주역이 공창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형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야. 공창식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상담 좀 해줬다. 그룹의 후계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어? 주역이 공창식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포착했습니다. 주역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다들 미쳤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야. 주혁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주혁의 차가 질퍽한 눈길을 가르며 도로 위로 미끄러졌죠.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사정없이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공주혁이 핸들을 꽉 쥐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박세라의 비웃음과 공창식의 소름 끼치는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고자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 주혁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두운 시장통 진입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도로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공주혁이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죠.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주혁이 숨을 헐떡이며 운전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니야. 제발. 주혁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눈이 순식간에 공주혁의 옷 위에 쌓였습니다. 차 앞바퀴 앞에는 낡고 얇은 외투를 입은 작은 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살피며 울먹였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눈이 쌓인 바닥에는 붉은 선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찬이가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찬이가 제 몸을 살피는 대신 옆에 쓰러진 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찬이가 고개를 들어 주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차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주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도 제 몸보다 남의 차를 걱정하는 아이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주혁이 찬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야. 차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다쳤는데. 주혁의 오열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을 불량품이라 불렀던 박세라의 목소리가 아이의 순수한 걱정 앞에 부서졌죠. 주혁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서부시장 입구입니다. 구급차 빨리 보내세요. 당장. 주혁이 찬이와 미니를 양팔에 하나씩 안고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찬이가 주혁의 셔츠 깃을 작은 손으로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차 비싼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고쳐줄 돈 없을 텐데 어떡하죠? 주혁이 눈이 쌓인 아이의 머리카락을 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고칠 수 있어. 너희만 무탈하면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성재단 본원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을 들것에 싣는 동안 주혁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혁도 구급차 뒷좌석에 올라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내내 공주혁은 찬이와 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 아래서 주혁은 찬이의 발목 부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반달 모양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공주혁이 그 반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성그룹 공씨 가문의 자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특징이었거든요. 주혁은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며 찬이의 발목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연인 건가? 의료진이 아이들을 처치실로 옮기자 주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내려다보는 주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 저 멀리서 최연숙 여사가
공창식과 함께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주역의 몰골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역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사고를 냈으면 비서를 시켜야지. 네가 왜 이러고 있어? 공주역이 모친을 바라보며 허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제가 친 아이들이에요. 최연숙 여사가 공창식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기사라도 나가면 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니? 창식이가 알아서 맡기로 했으니 넌 조용히 있어라. 공창식이 주역의 옆에 앉으며 부드러운 척 입을 열었습니다. 주역아, 큰어머니 말씀이 맞다. 아이들 보상은 내가 넉넉히 해줄 테니 넌 가서 씻고 좀 쉬어. 공주역이 공창식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이 무사한 걸 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공주역은 처치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속여온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역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며 찬이와 미니의 그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건넨 질문 하나가 공주역에 멈춰있던 세상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정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식당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윤정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처치실 문으로 돌진했죠. 찬아, 미나, 내 새끼들 어디 있어? 선생님, 우리 아이들 괜찮은가요? 김윤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자 공주역이 그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윤정은 그 손길에 마치 전기에 닿은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거든요. 주역의 얼굴을 확인한 윤정의 눈동자가 경악과 분노로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공주역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리자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공주역?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우리 아이들을 이 꼴로 만든 거야. 윤정이 주역의 멱살을 쥐어짜듯 붙들고 흔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역은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와중에도 윤정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죠. 윤정아, 일단 진정해봐. 눈길에서 사고가 났어. 찬이랑 미니은 지금 안에서 치료받고 있어. 윤정이 핏발선 눈으로 주역을 쏘아보며 바닥에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진정? 네가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 5년 전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선 이제는 내 아들들 목숨까지 노려. 주역이 해명하려고 입술을 뗐으나 윤정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역의 가슴을 밀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찬이, 미니 이름 부르는 것도 구역질 나니까.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아이들의 정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자 윤정은 그제야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역은 윤정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지만 김윤정은 그것을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윤정은 아이들이 깨어나자마자 주역의 모든 원조를 거절하고 아이들을 들쳐 안아 거센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역은 수행 비서에게 윤정의 뒤를 밟아 현재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라고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속에 김윤정은 시장통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사체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주역은 고급 정장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점퍼를 걸친 채 그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국밥집 앞 평상에는 찬이와 미니가 옹기종기 앉아
엄마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혁은 편의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코코아와 갓 구운 빵 꾸러미를 샀습니다. 주혁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빵 봉투를 내밀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기억나니? 몸은 좀 어때? 어제 만났던 아저씨다. 우린 괜찮아요. 무릎만 까졌어요. 다행이야, 정말. 찬아, 미나. 배고플 텐데 이거 좀 먹어. 찬이가 빵 냄새를 맡으며 활짝 웃더니 주혁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차는 다 고쳤어요?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들 텐데 어떡해요. 미니도 수줍게 웃으며 주혁이 건넨 코코아 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주혁은 평상 끝에 걸터 앉아 아이들이 빵을 뜯어먹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찬이가 빵을 반으로 갈라 미니에게 먼저 건네는 손놀림에 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찬이가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살짝 들고 물건을 집는 모습은 공주혁이 평생을 고치지 못한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미니가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술을 하드며 코끝을 찡긋거리는 표정도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짓는 주혁의 표정과 판박이었습니다. 주혁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습니다. 너희 참 맛있게 먹는구나. 혹시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은 없니? 찬이가 입가에 묻은 빵가루를 닦아내며 고개를 세차게 젓더니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하지만 땅콩이 들어간 건 절대 안 돼요. 미니가 옆에서 주혁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비밀을 털어놓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땅콩을 먹으면 숨도 못 쉬고 온몸이 뒤집어졌다고요. 우리도 아빠를 쏙 빼닮아서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주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혁 역시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응급실을 수차례 들락거렸던 치명적인 내력이 있었거든요. 아빠를 닮았다고? 윤정이가.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던? 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찬이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키도 크고 아주 멋진 분이래요.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우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대요. 주혁은 아이들의 해맑은 고백 앞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속 빈 고자라며 자신을 조롱하던 박세라의 독설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주혁의 혈통과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명백한 분신들이었습니다. 주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찰나 시장통을 울리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이들한테서 떨어져. 윤정이 가게 안에서 달려나와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거칠게 숨겼습니다. 주혁이 평상에서 일어나 윤정의 핏발선 눈을 마주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아, 숨기지 마. 이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저 아이들의 습관과 체질이 다 말해주고 있어. 윤정이 주혁의 가슴팍을 세차게 밀쳐내며 이빨을 갈듯 잔인하게 뱉었습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윤정은 아이들의 팔을 잡아채듯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잠가버렸습니다. 주혁은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겁먹은 울음소리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옥에서 온 사신과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최근 나한테 무정자증 판정 내린 놈들 전부 다 내 앞에 끌고 와. 주혁은 시장통 골목을 빠져나오며
자신의 발목에 있는 반달 모양 반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거대한 음모의 장막이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의 낡은 평상 위로 쏟아지던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동화책을 보던 찬이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거든요. 엄마, 나 눈앞이 자꾸 이상해요. 찬이가 힘겹게 윤정을 부르는 순간 아이의 코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와 흰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윤정이 뚝배기를 나르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찬이에게 달려갔죠. 찬아, 찬아 정신 좀 차려봐. 얘가 왜 이래, 응? 찬아. 윤정의 품에 안긴 찬이는 대답도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은 윤정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윤정에게 말을 건넸죠. 급성 백혈병입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독해서 당장 골수 이식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윤정이 의사의 하얀 가운 소매를 붙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찬이가 왜요? 제 골수라도 다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의사가 김윤정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니까 일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동생부터 검사를 진행해 보시죠. 4살 박이 민희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윤정은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억지로 삼켰죠. 민아, 우리 민희가 용기 내야 형아를 살릴 수 있어. 조금만 참을 수 있지? 민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검사실 문 너머로 민희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바늘이 어린 민희의 골반뼈를 파고드는 고통에 아이가 울부짖었거든요. 엄마, 엄마, 너무 아파요. 나 좀 꺼내줘요. 으앙. 복도에 서 있던 윤정은 아이의 비명소리에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저 어린 것을. 민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윤정은 수술실 문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윤정의 편이 아니었는지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민희의 골수가 찬이와 맞지 않습니다. 어머니인 김윤정 씨도 일치하지 않고요. 윤정이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병원 대리석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쌍둥이잖아요. 선생님,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찬이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의사가 윤정을 겨우 일으켜 세우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침부뿐입니다. 아이 아버지를 빨리 찾아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윤정은 멍한 표정으로 텅 빈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윤정은 비바람을 뚫고 우성그룹 본사 로비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밀쳐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약 없이는 회장님 못 만나요. 당장 나가세요. 윤정이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이 벗겨진 채로 대리석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공주영 나오라고 해.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요. 주혁 씨. 공주혁?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혁이 박세라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박세라가 김윤정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는 코방귀를 뀌며 다가왔거든요. 이게 무슨 추태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소란이야? 윤정이 세라를 밀쳐내고 주혁의 발치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이 주혁의 구두를 붙잡고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매달렸습니다. 주혁 씨, 제발. 우리 찬이 좀 살려줘. 당신밖에 희망이 없어. 제발 골수 검사 한 번만 해줘. 주혁이 당황하며 윤정을 일으키려 했으나 세라가 주혁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주혁 씨, 속지 마. 저 여자가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당신 고자인 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여자 아이들이 어떻게 당신 핏줄이야? 주혁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김윤정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아, 나도 돕고 싶어. 하지만 며칠 전에도 확인했어. 나는 아이 못 갖는 몸이야. 아이들이 내 친자일 수가 없다고. 윤정이 피가 맺힌 이마를 들고 주혁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5년 전 그날 밤 기억 안 나? 주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주혁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으며 말을 이었죠.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당신 어머니가 당장 대리모를 드리겠다고 나를 들볶았었지. 어머님이랑 싸우고 나갔던 당신이 술 잔뜩 먹고 취해서 들어온 날 기억나? 박세라가 경악하며 윤정의 어깨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주혁 씨, 당장 보안 요원 불러서 이 여자 치워버려요. 주혁이 세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윤정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윤정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주혁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도 아이 안아보고 싶다고, 3대 독자인 내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아이처럼 내 품에서 엉엉 울었잖아. 그날 밤 찬이랑 민희가 생긴 거야. 당신이 내 증거고 산증인이잖아. 주혁이 마른 세수를 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왜 나를 배신한 것처럼 쪽지 한 장 안 남기고 사라졌냐고. 윤정이 품 안에서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주혁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다음날 당신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 걱정하던 나한테 시어머니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 당신이 외박한 이유라면서. 어머니가 주선해준 대리모랑 당신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 주혁이 사진을 집어들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주혁과 낯선 여자가 호텔 복도를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주혁이 사진을 구기며 천장을 향해 분노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있어서 회사에서 야근했어. 호텔이라니, 대리모라니. 난 그런 적 없어. 윤정이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며 보여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집을 도망친 거야. 당신 아들 죽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검사해줘. 빨리. 주혁이 즉시 전화를 낚아채 비서실장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5년 전 어머니가 나한테 붙였던 사람인지 뭔지 싹 다 조사해. 그리고 지금 당장 우성병원 의료진 대기시켜. 주혁이 김윤정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골수 검사하자. 친자 확인도 같이 진행할 거야. 만약 저 아이들이 내 아들이 맞다면 나를 속인 인간들 절대 용서 안 해. 윤정이 주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찬이 꼭 살려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창식 부회장이 복도 구석에서 전화를 걸며 낯을 찌푸렸습니다. 공창식이 곁에 서 있던 박세라에게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혁이가 재검사를 하겠다고 나선다. 5년 전 그 사진까지
김윤정이 꺼냈어. 일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됐단 말이야. 박세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톱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담한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검사 결과가 뒤바뀌지 않게 손을 써야죠. 주혁 씨가 찬이 골수라도 주는 날에는 우린 끝이에요. 공주역은 비서실 팀원들이 병실 문 앞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최연숙 여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혁은 모친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한 채 주먹을 불끈 쥐고 검사대로 걸어갔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부성애가 주혁의 가슴 속에서 요동쳤거든요. 자신을 5년 동안 가짜 진실 속에 가두었던 거대한 음모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혁은 아이들의 생명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성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우성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주혁이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이 내민 서류 뭉치를 낱낱이 훑어내려갔거든요. 서류에는 며칠 전 주혁에게 무정자증 판정을 내렸던 산부인과 원장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주혁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그 원장이 박세라 사모님의 고종 사촌이더군요. 최근 공창식 부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재단에서 거액의 개업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주혁이 서류를 책상 위로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감히 내 핏줄까지 부정하게 해? 당장 그 병원으로 가자. 주혁은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박세라의 사촌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주혁은 당황해하는 원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원장이 겁에 질려 안경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여기는 진료 중인 병원입니다. 주혁이 원장의 얼굴을 책상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포효했습니다. 입 닥쳐. 니놈이 공창식과 박세라의 사주를 받고 내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왔어. 원본 차트 내놓지 않으면 오늘 니놈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원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을 비비며 눈물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공 부회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회장님, 정자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주혁은 원장의 자백을 녹취한 뒤 비서실에 명령하여 5년 전 호텔 사진의 원본 데이터를 디지털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2시간 뒤 분석팀에서 가져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주혁의 얼굴이 다른 남자의 몸에 정교하게 덧씌워진 합성 사진이라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주혁이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창식, 그리고 박세라. 너희가 감히 내 어머니까지 속여서 윤정이를 내쫓았단 말이지. 주혁은 곧바로 병원 VIP 대기실로 최연숙 여사를 호출했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불안한 기색으로 들어오자 주혁이 조작된 차트와 분석 결과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읽다가 손목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주혁이 모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공창식이 가문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5년 전에 윤정이를 내쫓을 때 쓰신 그 사진, 전부 가짜였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입술을 부르르 떨며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조카 놈한테 속아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고 내 손주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단 말이냐? 창식이가 나한테 분명히 너도 대리모를 원한다고 했단 말이다. 주혁이 모친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잘못된 욕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라도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렸는지 말입니다. 최연숙 여사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마구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주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 어린 것들이 내 핏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게야. 그때 김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봉투 하나를 주혁에게 건넸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의뢰했던 쌍둥이와 주혁의 친자 확인 결과지였죠. 주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결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우성병원 무균실의 차가운 정적 속으로 주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를 품에 안고 말이죠. 침대에 누운 찬이와 그 곁을 지키던 민희가 주혁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죠. 주혁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아이의 작은 손을 하나씩 맞잡았습니다. 주혁은 젖은 눈동자로 찬이와 민희를 번갈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찬아, 민아, 아저씨가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할 게 있어. 민희가 주혁의 뺨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코아 아저씨, 왜 울어요? 어디 많이 아파요? 내가 호해줄까요? 주혁이 민희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아. 너무 기쁘고 미안해서 그래.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 아빠야. 병실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뒤에 서 있던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찬이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코코아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매일 밤 말해주던 멋진 우리 아빠라고요? 주혁이 찬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찬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너희가 배고프고 추울 때 곁에 없어져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민희가 주혁의 목을 꽉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나 아빠 꿈에서 맨날 봤는데.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찬이가 떨리는 손을 뻗어 주혁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나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요. 주혁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고 으스러지도록 힘주어 당겼습니다. 윤정도 주혁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함께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죠. 얘들아, 고맙다. 아빠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아빠가 너희 절대 안 놓을게. 주혁의 뜨거운 눈물이 찬이의 환자복 위로 떨어져 진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듯 그 품에 깊숙이 얼굴을 묻었거든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엇갈렸던 핏줄의 운명이 비로소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혁은 아이들의 고운 숨소리를 느끼며 다시는 이 소중한 보물들을 잃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주혁이 윤정의 손을 꽉 잡으며 강인한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걱정 마. 우리 찬이 내 손으로 반드시 살려낼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 망친 놈들 전부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세라가 병실 복도로 당당하게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공주혁?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여자랑 애들 밖으로 안 내쫓아? 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세라의 뺨을 향해
서류 뭉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서류들이 박세라의 머리 위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주혁이 세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고종 사촌인 그 비뇨기과 원장이 이미 다 풀었어. 네가 공창식이랑 짜고 내 인생 조작한 거 다 알고 왔단 말이야. 박세라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주혁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정말 몰랐어. 공창식 부회장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라고. 주혁이 비서들에게 턱짓을 하며 박세라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이 시간부로 박세라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법인 카드는 정지다. 옷 한 벌도 챙기지 말고 맨몸으로 쫓아내. 세라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우성그룹 안주인이야. 공주혁, 너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주혁은 박세라의 외침을 뒤로하고 찬이의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혁이 자신의 팔목을 걷어붙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십시오. 제 골수 우리 아들에게 이식하겠습니다. 조금의 지체도 없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혁은 수술 동의서에 정갈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혁은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골수가 찬이의 몸에 닿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윤정이 주혁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혁 씨, 미안해요. 주혁이 윤정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살리는 일인데 죽는 게 뭐가 미안해.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 주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하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진실의 전쟁에서 주혁은 반드시 승리하겠노라 다짐했죠. 주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우성병원의 VIP 병동 복도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주혁의 수척해진 얼굴을 비추었죠. 주혁이 환자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침대 옆에 앉아있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눈가가 붉게 짓물러 있었거든요. 주혁이 서랍장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윤정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윤정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주혁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주혁이 윤정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아, 이거 받아둬.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다 마친 서류야. 윤정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수술 앞두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주혁이 윤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내 모든 개인 자산이랑 아이들 양육권은 다 내 거야. 우성그룹 지분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놈들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 윤정이 서류 봉투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주혁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재수없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안 깨어나? 골수 좀 뽑는다고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주혁이 윤정의 주먹을 잡아 멈추게 하고는 힘껏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윤정의 어깨가 들썩이며 젖은 울음소리가 주혁의 가슴으로 스며들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것뿐이야. 5년 동안 너희를 지옥 속에 살게 한 벌이라고 생각해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정이 주혁의 옷을 꽉 움켜쥐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면 살아서 나와. 살아서 직접 우리 찬이 퇴원하는 거 봐야지.
그러니까 제발 겁주지 마. 주혁이 윤정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내 아들 살리고 나도 살아서 나갈게. 우리 네 식구 이제 꽃길만 걷자. 잠시 후 의료진이 들어와 주혁을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운 주혁이 복도 끝에 서 있는 민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5살 민희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서 있었죠. 주혁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우며 민희에게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민아, 아빠가 형아 데리고 금방 나올게. 아빠 믿지? 민희가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꼭 같이 나와야 해요. 무서우면 형아 손 꼭 잡아요. 주혁은 아이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차가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지만 주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취 기운이 퍼지기 직전까지 주혁은 찬이의 얼굴과 윤정의 목소리를 되새겼거든요. 반드시 살아야 해, 찬아.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 자식은 내가 살린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장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수술실 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하얗게 변하도록 맞잡은 채 윤정은 신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죠. 제발 그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찬이 살려주세요. 5년 만에 만난 아빠인데 아이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땀을 닦고는 윤정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공 회장님 골수가 아이에게 아주 적합하더군요. 기적입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주혁은 통증을 참으며 휠체어를 타고 찬이의 무균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본 찬이는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찬이가 유리벽에 작은 손바닥을 대자 공주혁도 그 위에 자신의 큰 손을 맞댔습니다. 찬이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요. 아빠가 준 선물 때문에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공주혁이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찬아. 우리 아들 장하다. 빨리 나와서 아빠랑 코코아 실컷 마시러 가자. 주혁은 찬이의 회복을 지켜보며 민희의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민희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주혁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죠. 주혁은 윤정에게 국밥집 일을 당장 그만두게 했습니다. 대신 병원 근처에 자신이 미리 마련해둔 철통 보안 펜트하우스로 가족들을 옮겼죠. 병실에서 주혁은 쌍둥이를 양옆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주혁은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혁은 정원 벤치에서 윤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윤정의 손등에는 고된 시장일이 남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주혁이 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윤정의 앞에 열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다이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을 냈죠. 윤정아, 5년 전엔 내가 비겁했어. 이제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네 손 안 놓을게. 다시 내 아내가 되어줄래? 윤정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바보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제일 큰 보석이지. 이런 가족의 훈훈한 모습은
병원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에는 우성그룹 회장의 눈물겨운 부성애와 기적적인 수술 성공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죠. 우성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주역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공창식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공창식이 책상을 내리치며 곁에 서 있던 박세라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혁이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 수술 후에 몸도 못 추스른 틈을 타서 끝내야 해. 박세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김윤정 친오빠가 도박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인간부터 납치해서 김윤정을 흔들게요. 공주혁이 수술 상처가 터져서 죽든 말든 이 사회를 강행해야 해요. 주혁은 병실 침대에 기대어 잠든 아이들을 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혁의 눈빛은 따뜻한 아버지에서 다시 냉철한 총수의 눈으로 바뀌었죠. 김 실장, 이사회 준비는 다 됐나? 지금쯤 공창식이 움직일 때가 됐어. 이번에 우성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다. 주혁은 상처 부위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주혁은 아이들의 고운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건드린 인간들에게는 자비 없는 복수만이 남았음을 예고하는 듯 했죠.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주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행복의 정점에서 주혁은 칼날을 갈며 다음 행보를 준비했습니다. 우성그룹 본사 사옥의 대형 전광판은 이른 아침부터 공주혁 회장의 얼굴과 함께 친자 조작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선명한 핏빛으로 번쩍이며 도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창식이 이사회장 대기실의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비서가 내온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공창식이 곁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척이던 이사들에게 서류 뭉치를 내던지듯 건네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우성그룹의 명예를 이토록 실추시킨 인물에게 경영권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회에서 내 뜻대로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내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죠. 이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공창식은 만족스러운 듯 넥타이 매듭을 고쳐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혁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이미 여론은 돌아섰고 그를 지탱하던 어머니 최연숙 여사도 내 편을 들기로 했으니까요. 그 시각 최연숙 여사는 교회의 외딴 별장에 감금된 채 공창식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창식의 신복이 최연숙 여사의 앞에 태블릿 PC를 들이밀며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적힌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공주혁 회장님도 살고 여사님도 무사히 여기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창식이 그놈이 시킨 거지? 내가 내 아들을 배신할 것 같으냐? 당장 이 결박 풀지 못해. 수아들이 비웃으며 최연숙 여사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장치로 변조하기 시작하자 최연숙 여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들을 부정하는 가짜 증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최연숙 여사가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주여가 속지 마라. 이 어미가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누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성병원 VIP 병실에서는 박세라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쳐 평온하던 병동의 공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박세라가 붉은 립스틱이 짙게 칠해진 입술을 뱀처럼 뒤틀며 김윤정의 오빠가 서명한 차용증 뭉치를 윤정의 얼굴 앞에 사정없이 뿌렸죠. 박세라가 김윤정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윤정, 네 오빠가 도박판에서 우성그룹 주식까지 팔아치우려다 진 빚이 얼마인지 알아? 당장 이 돈 내놓지 않으면 저 애들을 산 채로 여기서 끌어내버릴 거야. 윤정이 박세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고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박세라,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 오빠 일은 법대로 해. 아픈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박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곁에 있던 덩치 큰 사채업자에게 턱짓으로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대로? 그래, 돈 못 갚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법이지. 이 여자랑 저 애새끼들 당장 차에 실어. 주혁이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사채업자들의 앞을 비틀거리며 가로막았습니다. 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채업자의 어깨를 밀쳐내고 윤정의 손목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세라,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거야? 병원까지 찾아와서 내 가족을 건드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주혁의 수술 부위인 골반 쪽을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차자 주혁의 하얀 환자복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배어 나왔습니다. 윤정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주혁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주혁 씨,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선생님, 여기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사람 죽어요. 박세라가 바닥에 쓰러진 주혁을 내려다보며 뾰족한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짓누르며 잔인하게 짓거렸습니다. 공주혁, 넌 끝났어. 오늘 이사회에서 넌 해임될 거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저 가짜 자식들은 평생 길바닥을 전전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내 등에 칼을 꽂은 대가야. 주혁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안면 근육을 경련시키면서도 세라의 눈을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니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진실은 안 가려져. 내 아들들 이름에 먹칠한 죄 반드시 피로 갚게 해주마. 공창식은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공주역의 모든 개인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승리감에 취해 의사봉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별장에 갇힌 최연숙 여사는 모니터 속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나오는 조작된 가짜 영상이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을 보며 거실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박기 시작했죠. 최연숙 여사가 깨진 유리 파편에 손등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창틀을 붙잡고 밖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주여가, 속지 마. 저건 내가 아니야. 창식아, 이 악마 같은 놈아. 당장 내 아들 살려내라. 윤정은 주혁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열쇠와 별장의 위치가 적힌 비밀 메모지를 발견하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윤정이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는 눈물을 훔치며 병원 뒷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죠. 미나, 찬아, 엄마 금방 올게. 아빠 지키러 가야 해. 조금만 기다려. 병원 로비에는 박세라가 돈으로 매수한 악질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공주역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달걀과 오물을 던졌습니다. 주역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뺨에 닿은 미니의 작은 손가락 온기를 느끼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미니가 주역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 묻은 환자복을 닦아내며 속삭였죠. 아빠 아프지 마. 내가 호해줄게. 아빠 죽으면 안 돼. 나랑 형아랑 같이 코코아 마시기로 했잖아. 주역이 의료진의 거센 만류를 거칠게 뿌리치고 휠체어에 몸을 실으며 김 실장에게 살기 띈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죽더라도 이사회장에서 죽겠다. 내 아들들 눈에서 눈물 빼게 한 놈들,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낼 거야. 공창식이 이사회장 단상 위에서 시계를 확인하며 공주역 해임한 가결을 위한 의사봉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공창식은 우성그룹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자신의 환상을 보며 입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을 머금었거든요. 윤정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공창식의 비밀 아지트에 도착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윤정은 공창식이 수년간 저지른 횡령 자료와 5년 전 음모가 담긴 원본 녹취 파일을 극적으로 확보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역은 산소호흡기를 휠체어에 매단 채 전담 의료진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실었습니다. 수술 상처가 터져나가는 극한의 통증 속에서도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이사회장으로 사력을 다해 질주했습니다. 사옥 입구에 도착한 주역이 차 문을 열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역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비켜.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러 왔다. 오늘 여기서 우성그룹의 모든 악마를 청산하겠다. 주역의 환자복 바지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물들였지만 주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역이 승강기 버튼을 누르며 김 실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 윤정이는? 윤정이가 증거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나? 김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역의 어깨를 든든하게 붙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윤정 씨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주역은 닫히는 승강기 문 사이로 비치는 자신의 초라하지만 단단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인 이사회장 층에 도착하자 주역은 당당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의장 내부에서는 공창식의 의사봉이 내려가기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주역은 문고리를 힘차게 돌렸습니다. 주역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처럼 회의장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주역이 단상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주역이 공창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공창식 부회장, 그 의사봉 내려놓으시지. 이제 당신의 연극은 여기서 막을 내릴 시간이니까. 공창식이 당황하며 의사봉을 쥔 손을 떨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주역을 비웃었습니다. 주역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단상 끝자락을 붙잡고 버티며 윤정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악인을 향한 분노가 주역의 쇠약해진 몸에 마지막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성그룹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회의장 안으로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성그룹 본사 사옥 30층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 앞에는 긴장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공창식 부회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쥐고 단상 위에 우뚝 서 있었죠.
공창식이 금색 안경테를 고쳤으며 장내를 휘어잡는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짜 자식으로 세상을 속인 공주역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겠습니다. 공창식이 의사봉을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주역이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역의 환자복 바지는 이미 터져나온 핏물로 검붉게 젖어 대리석 바닥에 점점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역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상을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공창식, 그 더러운 손으로 우성의 의사봉을 건드리지 마. 니놈의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까. 공창식이 당황하여 의사봉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주역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놈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보안 요원들, 당장 이 미친놈을 끌어내. 공주역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며 이사들을 향해 품 안에서 뭉개진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누가 미친놈인지 똑똑히 봐. 여기 박세라의 고종사촌이자 공창식의 개노릇을 한 비뇨기과 원장에 잡힐 자백서가 있다. 대형 스크린에 원장이 무릎을 꿇고 공창식의 사주를 받아 정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영상이 띄워졌죠.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공창식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자 공창식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윤정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정이 손에 쥔 USB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단상 위에 공창식을 매섭게 쏘아보았죠. 윤정은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이사회장이 떠나가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공창식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5년 전 우리 부부를 갈라놓은 음모의 실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5년 전 주역의 얼굴을 합성해 대리모아 호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작하는 편집 과정이 생생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주역이 휠체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단상 모서리를 붙잡고 공창식을 향해 피를 토하듯 물었습니다. 형, 고작 이 회사를 가지려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내 아내와 자식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즐거웠냔 말이야. 공창식이 책상을 내리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는 주역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래, 우성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니놈이 적통 후계자라는 이유로 가로챈 내 자리를 내가 되찾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때 회의실 옆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손을 붕대로 감은 최현숙 여사가 경찰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최현숙 여사가 공창식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창식아,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너를 믿고 내 아들과 손주들을 버렸는데 나를 별장에 가두고 죽이려 해? 최현숙 여사가 이사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공창식, 박세라의 협박과 조작된 사진에 속았습니다. 며느리가 불임이라 믿고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주십시오. 공창식이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사관이 공창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나직하게 의조렸죠. 공창식 씨, 기업 횡령 및 납치 감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창식이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가자 복도 저편에서 박세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화장이 엉망이 된 얼굴로 주역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공주역?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거 놓으란 말이야. 주역이 세라의 얼굴을 외면하며 윤정의 손을 차갑고도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주역이 윤정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힘겹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거든요. 윤정아, 이제 정말 끝났어.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미안해, 정말 고마워. 윤정은 주역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주역의 입술에 짧게 맞추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울어? 이제 우리 찬이랑 미니한테 돌아가야지. 당신 상처 다 터졌잖아. 주역이 다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후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우성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우성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 주역을 만류하려 했지만 주역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죠. 주역이 휠체어 옆에 선 김 실장에게 사임서를 건네며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에게는 우성그룹보다 더 소중한 제 아이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겠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주역의 등 뒤로 이사들의 박수 소리와 탄식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찬이와 미니가 아빠의 승리 소식에 박수를 쳤어요. 찬이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미니의 손을 꼭 잡고 외쳤습니다. 미나, 봤어? 우리 아빠 진짜 멋있지. 이제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대. 미니가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간호사들이 가져온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 영웅이다. 아빠 빨리 와서 코코아 마셨으면 좋겠어. 주역은 복도를 지나며 창밖으로 비치는 맑은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철갑옷을 완전히 벗어 던진 기분이었거든요. 주역은 윤정이 끌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아. 내 옆에 너랑 아이들이 있으니까. 윤정이 주역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주역 씨. 이제 우리 다신 헤어지지 말자.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우성그룹 사옥을 빠져나온 주역의 차가 병원을 향해 시원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악인들의 몰락은 처참했지만 진실을 되찾은 가족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역은 주머니 속에서 찬이와 미니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조작된 어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역은 자신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병실 문을 향해 한 걸음씩 힘겹지만 당당하게 내디뎠습니다. 우성그룹 본사 사옥 정문에는 주역이 직접 영입한 전문 경영인의 취임 소식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도심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시장통의 아침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죠. 주역은 퇴원하자마자 윤정이 일하던 국밥집을 인수받았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서빙과 배달을 하던 식당에서 당당한 주인이 되어 앉아 있었죠. 주역은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채 국밥집 앞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며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국자로 저으며 주역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들어가서 좀 쉬어. 회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 종일 마늘만 까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주역이 마늘 껍질을 바구니에 담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무슨, 지금 보니까 국밥집 머슴 노릇하는 게 제일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윤정아, 오늘 점심때 단체 손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윤정이 행주로 조리대 위를 닦으며 주혁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맞아. 시장 상인 연합회 분들이 우리 찬이 건강해진 거 축하한다고 다들 오신대. 오늘 당신 정신 바짝 차리고 서빙 잘해야 해. 주혁이 윤정의 손을 잠시 붙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래 봬도 내가 우성그룹 이사회도 휘어잡았던 사람이야. 국밥 서빙 정도야 껌이지. 그때 국밥집 바로 옆에 공주역이 새로 리모델링한 2층 집 문이 열리며 찬이와 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주혁이 마늘 바구니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려 달려오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았죠. 찬이가 주혁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는데 한 골 넣었어. 나 이제 진짜 하나도 안 아파. 미니가 주혁의 앞치마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주며 배시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빠, 나는 오늘 도서관에서 책 5권 읽었어. 선생님이 나보고 박사님 같대. 주혁이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듬직한 목소리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장하네. 아빠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니면 아빠가 직접 요리해 줄까? 미니가 주혁의 코를 톡 건드리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리는 너무 맛없어. 그냥 엄마가 해주는 국밥 먹을래요. 윤정이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가게 안에서 수저통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꺼봐. 주혁 씨는 경영만 잘하지 요리는 영 소질 없다니까. 얘들아, 아빠 괴롭히지 말고 가서 손 씻고 와.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장통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등산복을 입은 최현숙 여사가 손에 보자기를 들고 내렸죠. 최현숙 여사가 쑥스러운 듯 국밥집 앞으로 다가오자 윤정이 먼저 발견하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밖이 많이 더운데 고생하셨네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최현숙 여사가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밑반찬이랑 애들 간식인데 좀 챙겨줄래? 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현숙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셨는데 같이 식사나 하세요. 최현숙 여사가 주혁의 앞치마 차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주혁아, 네가 회장 자리 내려놓고 이런 고생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좋았을걸. 주혁이 최현숙 여사를 평상에 앉히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위로했습니다. 고생이라뇨.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우성그룹 걱정은 접어두시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세요. 찬이와 미니가 안에서 나오다가 최현숙 여사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오셨어요? 할머니 최고. 최현숙 여사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주려고 맛있는 떡이랑 과일 잔뜩 가져왔지. 윤정이 주방에서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국밥 5그릇을 평상 위로 날라왔죠. 주혁이 윤정의 손에서 쟁반을 받아들며 짐짓 엄한 척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찬아, 미나.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딱 앉아야지. 할머니랑 같이 맛있게 먹자. 5 식구가 평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를 시작하자 시장통에는 따스한 정이 가득 찼습니다. 주혁이 윤정의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내일은 아이들 데리고 바다라도 다녀올까? 윤정이 국밥을 한술 크게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애들도 바다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잘 됐네. 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최연숙 여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주들의 밥 위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끼어도 될지 모르겠다만 윤정이 네가 불러주니 기쁘게 따라가야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주혁이 아이들과 함께 평상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셨습니다. 찬이가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목소리로 속삭였거든요. 아빠, 나 5년 동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꿈속에서 보던 아빠보다 지금 아빠가 훨씬 멋져. 주혁이 찬이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밤하늘에 하나둘 뜨기 시작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우리 찬이, 민이 정말 많이 사랑해. 이제 아빠가 너희 곁을 절대 안 떠날 거야. 약속해. 민이가 주혁의 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꾹 찍으며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아빠는 이제 우성그룹 회장님 말고 우리 국밥집 대장님이에요. 시장통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밝히자 주혁은 윤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윤정이 주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졌죠. 여보, 우리 참 먼 길 돌아서 왔다.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함께라 다행이야. 주혁이 윤정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생애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윤정아, 나한테 무정자증이라는 거짓 절망을 준 운명이 사실은 너라는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랬나 봐. 사랑해, 진심으로. 윤정이 수줍게 웃으며 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주혁은 그녀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습니다. 저 멀리 교도소에 갇힌 공창식과 박세라의 몰락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성그룹의 화려한 조명보다 시장통의 낡은 가로등 아래서 마시는 코코아가 주혁에게는 100배 더 달콤했습니다. 주혁은 잠든 찬이를 등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니의 손을 잡은 채 새로 꾸민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가게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여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야. 주혁이 대문을 열며 뒤를 돌아 김윤정에게 윙크를 건네고는 환한 웃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의 기다림과 조작된 어둠을 뚫고 찾아온 가족의 아침은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찬란했습니다. 주혁은 이제 우성의 왕관 대신 아버지라는 소중한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4식구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겹쳐지며 이야기는 따뜻하고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아침을 맞이한 공주역과 김윤정, 그리고 귀여운 쌍둥이 찬이와 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누명과 잔인한 음모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알아본 천륜의 이끌림은 그 어떤 권력이나 돈보다 강했습니다. 화려한 우성그룹 회장실을 뒤로하고 국밥집 머슴이 되어 아이들과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는 주혁의 미소에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족이 전해준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